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낙인 이론과 교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낙인. 무섭죠?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시 되어 왔다라는 거, 당연시. 요즘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또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실 때 성적 때문에 학교에서 쟤는 이러네. 또 누구는 저러네. 또 어떤 친구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 이런저런 일탈 행위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낙인 찍혀서 생활이 어려웠던 친구들 간혹 얘기도 듣고 주변에서 보게 됐죠. 이게 낙인이에요, 낙인.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만, 자, 오늘은 낙인 이론과 교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낙인 이론 내용이 뭐고, 교환 이론의 내용은 뭐고, 이것들을 교육하고 관련 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낙인 이론. 하여튼 찍힌다라는 거죠. 찍힌다. 선생님한테 긍정적으로 찍히면 쟤는 공부 잘하는 애, 또 착한 애, 훌륭한 애 이렇게 찍히면 좋은데 꼭 훌륭한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찍힌 게 문제죠. 부정적으로 찍히는 게. 부정적으로 찍지 말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부정적으로 찍어서 이상하게 대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나 논리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에드윈 리머트라는 학자가 처음 주장을 했던 것이고, 학생의 일탈 행위라는 것은 사회적 반응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우연찮게 한번 실수를 했는데 사회에서 너 그거 나쁜 행위고 그러시면 안 되고 자꾸만 막 혼내키고 이러면 나쁜 아이인 것처럼 그러면 안 해야지 그러다가도 반발심이 생기기도 하고 의도와는 다르게 엇나가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되죠. 그게 이제 사회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반응. 성격도 그렇게 만들어진다. 처음부터 나쁜 애가 날 때부터 있는 게 아니고. 또 하워드 베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은 뭐냐면 일탈자가 되는 기본적인 과정이 역동적 상호작용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경력이 되는, 걔는 싸움을 10번 해서 10번 다 이겼다. 훌륭한 애죠. 훌륭한 애. 일탈 행동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규칙을 깨트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탈자로 낙인 찍히는 게 아니다. 누구는 같은 행위를 해도 누구는 찍히는데 누구는 안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도덕적 규칙에 대한 규정과 집단은 누가 어떻게 만들어요? 정치적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다. 행위의 결과로. 그래서 충분히 일탈 행위가 갖는 의미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걔는 중학교 때부터 일탈자로 낙인 찍혀서 걔는 도저히 바꿀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시간이 변하고 시간이 지나고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다 바뀔 수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제 내용을 보면 이미 학교에서 불량 학생으로 인정받은 학생들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 발전 이렇게 변화되려는 의욕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의욕 자체를. 그래서 점점 더 엇나가게 된다는 거죠. 엇나가게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엇나간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학교에서 일탈 행위하다가 결국에는 사회에 나가서 뭐 합니까? 폭력 집단, 조폭 이런 데 가입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게 돼서 결국에는 규범과 제도를 무시하고 범법자로 나아가는 경향이 많다. 이게 낙인 이론이에요. 결국 학교에서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학교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학생들을 다루고 취급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사는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해라.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낙인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최근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낙인 이론이다. 그럼 물론 문제점도 있어요. 어떻게 변화되고 개선되어 가느냐. 단정지어서 설명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학생을 항상 뒤쫓아다니면서 뭘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청소년 시기에 좀 부정적인 행위, 일탈 행위를 했던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연속적으로 나쁜 짓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변한 게 전혀 없지 않냐. 그런 사람들도 뭐 개인으로 치면 퍼센트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으로 치면 또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설명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주변 학교 영향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영향, 가정 배경이나 친구, 주변 환경, 지역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해결하는 처방이 어렵다라는 거죠. 아무리 뭐 낙인으로서 이런저런 주장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환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지 호만스라는 학자에 의해서 주장된 이 교환 이론은 뭐냐? 인간의 생활 과정은 종합적으로 교환 행위라는 겁니다. 교환 행위. 인간은 누구나 다 뭘 추구합니까? 이윤을 추구한다. 이윤을.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이런 행동이든 저런 행동이든 할 때는 다 나름대로 자기가 목표로 하는 최대한의 이익을 기대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이 큰 행동은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교환 이론이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시각. 자, 이 교환 이론이 주는 의의는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이윤 추구 개념으로 이제 봤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합리적 선택을. 그 다음에 이제 교환 이론의 내용은, 본질적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보상과 벌을 제공한다. 서로에게. 인정, 사랑, 지위, 성인과 같은 사회적 강화를 중시하고 상호간에 서로서로 보상과 강화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제공한다. 상대방이 나를 엄청나게 다른 친구들에게 칭찬을 하는데 나는 그 친구를 다른 친구들에게 비난을 하지는 않죠. 그 친구 참 괜찮아.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칭찬이라는 보상도. 네? 교육에서도 교사 학생 관계도 다 교환 관계로 설명을 한다. 교사 학생 관계도 교환 관계로. 선생님이 칭찬을 하고 학습을 잘한다, 공부를 잘한다,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칭찬을 해 주니까 학생이 어떻게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론적 시각과 상징적 상호작용이 복합된 이게 뭐 함께 적용된 이론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인간을 너무 단순화시킨 거 아니냐, 인간을. 그 다음에 인간의 이득과 손실 측면만, 인간이 꼭 손익계산으로만 행동하는 건 아닌데 그것만 너무 강조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인간이 그래서 이타적 희생에 대한 요인
대한 이타적이나 희생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낙인 이론과 교환 이론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민속 방법론과 해석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